안녕하십니까. 김영무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여름 방학철입니다. 여름 방학하면 누구나 한방 웃음 머금고 개울에서 물장난치는 하동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입시지옥이란 말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러한 하동들의 모습은 한갓 환상이 아닐런지요. 이 시간에는 마치 숙명적이듯 지난 40여 년간 애월하지 한 길로 아동문학만을 연구해 오신 이재철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어린이 관련 문화에 대해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요즘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동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고 세상에는 또 늘 아이들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선생님 눈에는 요즘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치게 그 과인 보호를 받는 것 같고 너무 그 왕자병 같은 공주병 같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자유방임식으로 이렇게 키우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은 누구나 알고 있는 시인이자 대학 교수였는데요. 어쩌다 아동문학을 연구하느라 한평생 그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 63년도에 대우교육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전국의 16개 교육대학에 공통 교과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그 아동문학 항목을 집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렇게 그것만 집필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는 건데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자의반 타의반 이쪽에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 소설, 아동문학 제3전공이 제1전공이 됐거든요. 현재 국내의 아동문학가는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이왕이면 장르별로 좀. 대략 전체적으로 그 1000명이 넘는데 우선 뭐 1000명으로 본다면 그 동요 동시인이 한 600명 그리고 이제 동화 작가, 소년 소설가 이런 사람들이 한 400명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극, 그러니까 아동극 하는 분들이 뭐 20명 안쪽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평론을 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안쪽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그 지금 말하자면 등록된 인원수는 한 1000명쯤 되지만은 대략은 1200명까지 된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 선생님은 지난 30여 년간 좋든 나쁘든 아동문학을 평론해 오셨습니다. 다소 막연한 질문 같습니다만은 근년의 아동문학 작품을 대하면서 어떤 불만 같은 거는 못 느꼈습니까? 뭐 옛날에는 그냥 그 장문 같은 그런 그 식의 표현이었지만은 그 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문장력은 대단히 좋아졌어요. 그러나 그 90년대에 와가지고 가정주부들이 이제 또 대거 동화를 쓰는 수교로 이렇게 그 등단을 했는데 어쨌든 그들의 그 약간의 그 소시민적인 의식 구조 뭐 이런 것이 좀 그 문제고 상당히 그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이 그렇게 투철하지 못한 그런 그 매너리즘에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좀 불만이죠. 주위에서 들을 수 있었던 말인데 아동문학 작품들 중에서 인생을 보는 눈이 그 사랑으로 포근하기보다 좀 차가운 경향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내가 볼 때는 어린이에게 이제 그리움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특히 그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뭐 이웃에 대한 사랑, 동물, 식물에 대한 사랑,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 사회적인 의식을 아이들에게 불어넣어 가지고 좀 이렇게 모든 사물을 비판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보려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아이들 사회의 그 사랑보다는 미움의 감정을 이렇게 더 넣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은
이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 사회의 모순이라든가 부조리 같은 거 알게 되고 점차로 비판의식 이렇게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건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바르게 사회를 보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어린 시절에 그 미움의 감정을 많이 이렇게 불어넣는 것은 차라리 사랑의 감정을 많이 불어넣는 것보다는 안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창할 당시 1920년대에는 어른들이 학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주창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상이 너무나 많이 급격하게 변했는데요. 요즘 어른들과 아이들의 관계는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 이조 시대라든가 봉건 시대 오랜 세월 동안에 어린이는 어른들의 하나의 부속물이라든가 예속물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독자적인 인권이 전혀 인정받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운동을 그렇게 이제 시작한 것인데 이제 해방 후에는 지나치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 사회에서 자기 아들, 자기 딸만 이렇게 최고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식 구조가 너무 팽배해지면서 과인 보호도 되고 아이들은 너무 이렇게 무기력한 어른에게 의존하는 그런 아이가 많이 생기는 거 하면 또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그 자유방임주의로 흘러가지고 말이죠. 그런 건데 그러다가 이게 또 이 공교육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게 사교육에 너무 또 아이들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 제대로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아이도 성장이 안 되고 또 그래 맞춤식의 아이들 맨치로 그렇게 그 키워져 가는 그런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10수년 전에 선생님께서는 그 위암 진단을 받으시고 그 큰 수술을 받으신 다음 참 기적적으로 일어나셨는데요. 시한부 생명이란 진단을 받았을 그 당시 그 가장 절실하게 떠오른 생각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의사의 이야기는 한 1년 정도는 생명을 보장한다 그랬는데 그 후에는 잘 모르겠다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1년 내에 죽는다면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든 서재 원고, 미완성 원고 10,000매 정도를 이제 그 부랴부랴 정리해가지고 4권의 책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뭐냐 하니까 망우리에 있는 소파 방정환 묘소를 이게 어떻게 그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수축이라도 하고 비를 세우고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82년 6월 달에 수술했는데 그러니까 83년 6월까지는 살 수 있으니까 83년 5월 어린이날 그 묘비 제막식하고 정화 수축 그런 그걸 했어요. 했는데 역시 말하자면 불교적인 의식을 병상에 있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약 2만여 점에 달하는 아동문학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국내에서 최다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시장성이 거의 없는 아동문학 평론이라는 잡지를 만 30여 년간 발행해 오셨는데요. 도대체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어린이 책 이것이 왜 제일 문제냐 하니까 옛날부터 말이요. 그 도서관에서 특히 국립도서관을 위시한 도서관에서 어른들 책은 보존 관리의 대상인데 아동책은 보존 관리를 안 했어요.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뭐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른 책을 연구하려고 하면 어떤 도서관에 가든지 그 자료를 구해볼 수 있는데 이제 아이들에 관련되는 이런 책들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동문학의 역사를 연구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도서관을 주로 많이 돌아다니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고물상이라든가 고서점이라든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뭐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자료가 이제 내가 그동안 끌어모은 자료가 내가 아는 자료의 전부고, 그래서 이제 내 후배들은 이런 고생을 안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평생 모은 이 자료를 어떤 그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금 뭐 서울국제아동문화관으로 생각하고 그게 지금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온 집안이 뭐 지하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2층까지 온 집안이 그냥 책이에요. 그런 식인데 요새는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진열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제는 박스에 넣어 가지고 그냥 창고에 그냥 차고에 지금 재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든 하루빨리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동안 제가 이제 아동문학평론이라는 개간 잡지를 28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이게 원래 시장성이 없는 잡지입니다. 왜냐하니까 아이들이 읽는 잡지 같으면 좀 시장성이 있는데, 이거는 아동문학은 아동문학인데 어른들이 읽는 잡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 사제와 광고에 의존했는데, IMF 이후에는 광고도 좀 제대로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뭐 집에 안 사는 이야기가 28년 동안 뭐 아파트 2채 값이 날라갔다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럭저럭 이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방금 잠깐 선생님이 말씀을 비추어 주셨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선생님은 현재 국제아동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데요. 우선에 왜 그런 시설이 필요한지 국제아동문학관의 설립 지나 목적을 좀 들려주십시오. 네. 제2차 대전이 끝난 뒤에 구라파에서는 왜 이런 세계대전 전쟁이라는 게 자꾸 생기느냐. 어릴 때부터 이웃 나라에 대한, 다른 나라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자기 나라 책뿐이 아니고 다른 나라 책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이웃에 대한, 이웃 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태인 출신인 그 독일 여사가 있어요. 레프만 여자가 1948년엔 뮌헨에 소위 국제아동문학관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한국 책도 한 코너가 있어요. 한국 책을 또 한 코너에 모아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후에 이제 일본에서도 1984년에 오사카에 국제아동문학관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자기 나라의 어린이 책만 모은 게 아니고 다른 나라의 어린이 책을 모아가지고 비교 연구하고 또 상호 연구자를 이렇게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국제적인 이해를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책을 통해서 국제적인 이해를 넓히는 이 운동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뮌헨하고 오사카를 다 갔다 왔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그놈을 세워야 되겠다고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왔죠. 그런데 이게 참 그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고, 또 그리고 또 이게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전폭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현재까지 실현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면 국제아동문학관 설립을 위해서 그동안의 경위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처음에 제일 시작은 노태우 정권 때 그 정부에 청원을 했죠. 그랬더니 그때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그 문화예술 사업비를 해주겠다고 됐는데, 어떻게 그때 무슨 박종철 사건인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135억인가 책정됐었는데 그게 이제 좌절돼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민단에 그 교섭을 했더니 민단의 그 빠찡코 사업가들 가운데서 그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기 유산을 자기 서울에 뭐 이렇게 그 한 20억엔쯤 이렇게 기증할 이사가 있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뭐 기념관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이 또 그 병이 들어서 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실현이 또 안 됐고,
그다음에 과천시에 교섭해가지고 일이 다 됐는데 그 작년인가 시장 선거에 시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에 와가지고 이게 또 안 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금년에 국회에 청원을 내가지고 접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부에 접수가 돼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국립이 아니면 서울시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지금 제대로 그게 일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선생님은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로 수차례 일본을 방문하셨는데요. 우리와 비교했을 때 일본 아동문학계는 어떤 면에서 우리와 확연히 달랐습니까? 우선 그 일본의 그 아동문학 인구가 뭐 우리의 한 배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그 인상적인 것은 일본 아동 연극계가 아주 그 말하자면 활발하고 또 그들은 일본 아동문학이라는 이런 잡지가 나오는데 이런 잡지를 아동문학가들이 다 사봐요. 그래서 이제 그 힘을 합해가지고 그런 저 발표 기관지도 잘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또 연구하는 학자들도 한 3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아동문학이 일반 문학에 이렇게 서자 취급받고 있는 인문기 취급받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이 독립된 문학으로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점은 많이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선생님께서는 아시아 아동문학학회 회장님이시기도 한데요. 예, 예. 그동안의 활동상